자, 요즘 카카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카카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근간의 카카오 상황을 좀 보면 개인만 매수를 했죠. 근간에 좀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만 샀다는 얘기가 계속 돌려오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규제 우려 속에 카카오 주식을 개미들이 1조 원 넘게 사들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9월 10일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8일부터 4일 동안 7,498억 원어치 매도를 했는데, 자, 외국인이 7,498억 원, 기관은 2,929원어치 각 매도인데 이거를 전부 다 개인들이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걱정은데요. 자, 카카오 차트를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잘 올라갔었죠. 주구장창 잘 올라가다가 이때 7월 달까지 최고점 찍고서 약간 이렇게 좀 휘청휘청하더니 이렇게 8월 달, 9월 달, 특히 9월 달에 엄청난 부침을 겪으면서 그냥 수직으로 자 이렇게 그냥 90도 각도 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좀 커졌죠. 이 수급 현황을 봐도 좀 깔끔하지 않아요. 제 수급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9월 1일부터 자, 9월 21일까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죠. 엄청나게 팔았고, 이 물량을 전부 다 개인이 싹 받았습니다. 기관도 빠져나가고, 금융투자, 보험, 뭐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다 개인들이 물량이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 공매도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죠. 큰일이죠. 자, 9월 공매도 수익률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번 달 카카오 주가의 하락을 베팅했는데, 자, 10% 넘게 수익을 받습니다. 근데 어디서 좀 빠졌냐? 자, 대부시터즈 공모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40%가 눈소시를 봤다고 합니다. 이 대부시터즈가 이 일본에서 이 쿠키런이 대박이 났대요. 이 쿠키런 사실 대부시터즈 게임 사장님께서 쿠키런하고 평생을 같이 한 제가 이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기서 좀 보는 것 같은데. 자, 쿠키런이 대박이 나면서 이 대부시터즈 공모들은 많이 주가 하락을 예측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대부시터즈 주가예요. 카카오하고는 거꾸로죠. 자,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카카오의 주가가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우리는 언제 카카오를 다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소비자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소비자보호법 우리 잘 알죠.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아 우리나라에 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구나라는데 금융자가 붙었거든요 앞에.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지? 이게 21년 3월 30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었는데 이게 1년 전에 벌써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이때 몰랐죠 우리가. 근데 3월 25일부터 1년 전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드디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요까지는 사실 카카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 금소법 제정안이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가 됐는데 10년이 걸려서 이걸 해낸 거예요. 자, 금소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금융계는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급하게 움직이던 게 요새 더 급해진 거죠. 이 금소법의 개정은 하나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다 우리는 소비자니까. 자, 불법적인 판매를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품에 투자할 금융 소비자에게도 역시나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타격을 빅테크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 향후 과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요게 조금 요게 이제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거든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직감적 프로세스나 오류 증가 그리고 빅테크 처음 나오죠. 요게 3월달 얘기예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금융 피해자의 증가. 금융 피해자가 생길 수 있네? 자, 금융 소외 등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 여기 처음으로 금융 플랫폼이란 말이 나오죠.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죠.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등 이런 금융 플랫폼의 횡포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 소유자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3월 달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3월 달에는 카카오 차트 주가 차트를 보면 아시면 사실 주가가 좋았거든요. 이렇게 쭉 그렇게 3, 4월, 5월 달에 쭉 주가가 좋았으니까 아 저런 거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구나. 그래 실질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별로 그렇게 나쁜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소법 위반에 대한 뭐가 여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변했거든요. 저게 빅테크 규제 이게 광고야 중개야. 아까 이 휴대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 빅테크 회사들이 뭐 어떤 은행이나 이런 뱅크,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넘겨가죠, 이렇게. 여기 광고도 뜨고 이렇게 중개를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이 회사 쪽에서는 이건 우리 광고다. 광고하는 거다. 근데 아니다. 이거는 중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광고냐 중개냐고에 두고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가 됐을 경우는 금융소비자법에 위반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의 자사앱을 통해서 보험이나 펀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24일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험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저렇게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이 혁신해서 소비자 보호로 옮겨가고 있는 느낌인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성장해왔던 카카오도 결국은 금융이 이 규제 산업이 된 거에 대한 걸 체감하게 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사실 이 카카오라는 큰 기업에서 뭐 저 정도 광고하고 이런 거야 뭐 이제 크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거죠. 패러다임. 자, 우리나라 더 큰 중국. 중국에서 벌써 빅테크 규제로다가 굉장히 놀란 세력들이 바로 외국인이죠.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어디로 갔냐? 우리 여기 못 살겠어? 그러면서 인도로 갔죠. 인도 주가가 사상 최고를 그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못 살겠어. 우리나라도 이 빅테크 규제를 저기서 한번 졌는데 여기 또 그러네? 여기 돈 빼야 되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카카오뱅크도 있죠. 자,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이제 그랬죠. 똑같은 은행주인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똑같은 은행주인데 뭐가 이렇게 강하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냐? 바로 플랫폼으로 이식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니야. 이 친구는 플랫폼이야. 그렇기 뒤에 백그라운드로 카카오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가 성장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난리죠. 지금 저렇게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니까 카카오뱅크 은행주가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9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뭐지? 뭐가 동일 규제지?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실제로 인터넷의 허가 취지에 맞게 위험성이 높더라도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상품 비중을 늘리고 또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주력 상품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축소하라는 얘기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된다. 휴대폰 한 방으로다가 그냥 쉽게 대출 받고 대출하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규제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규제에 대한 논란을 뺄 수가 없죠. 자,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주요 핀테크 업체들과 신물감다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 논란에 금융당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소비자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한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뿐이다. 자, 이렇게 선을 딱 걷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거는 그러한 행위가 광고 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라는 거죠. 늘 펀드를 중개해 준 거고 대출 중개한 거 아니냐. 자, 금융위는 이날 근속법 적용과 관련해 특정 온라인 금융 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금융 상표와 판매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딱 이해한 거죠. 자, 금속법 시행을 전후로 간 현장에서 알려져 금속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 여부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금속법 위반 논란이 계속 터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 늘 판매한 거잖아, 이거. 이렇게 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이 대표 핀테크 기업 서비스가 전부 다 금속법 위반의 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죠. 세계적으로 국가 권력의 이런 플랫폼을 때리는 현상이 강한데 중국은 다들 아시죠? 중국은 뭐 꼭 이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사교육도 규제하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규제하면서 이제 헝다그룹도 이렇게 조금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우리 이 HLB의 그 황소지야? 이 약값이나로 이 친구도 해롱해롱하고 있죠 지금 어쨌거나. 자, 빅테크 기업 플랫폼 때리는 국가 권력들, 미국의 국가 권력도 빅테크 기업 우적이지 않죠. 절대 우적이지 않아요. 한국과 중국처럼 떠들썩하진 않은데 오래전부터 입법부와 행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잠깐 이 한경신문에 대한 그래프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한미중 빅테크 규제, 플랫폼 금융상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내리.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심하고 우리나라는 잘 가다 이렇게 된 거고 애플도 이렇게 가다가 조금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좀 강하진 않은데 살짝 이렇게 지금 눌림목이라기 하기보다는 추세 우하야. 자, 이렇게가 됩니다. 우리나라 빅테크 압박 발표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렇게 여당에서도 이렇게 지금 빅테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사정이죠. 아주 규제 일변이 바뀌고 있는데 부동산이 플랫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좀 걱정되는데 자,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규제 고삐를 쥐고 있는데 꽃, 간식, 샐러드, 배달중개 서비스 등 골목 상권을 향한 플랫폼 업체들의 문화벌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게 주된 명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 김보영 기자님의 조선
얘기죠. 여기서 바꾼 건데, 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공정거래위원회 규체부처도 일사불란하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됐죠. 우리나라 재빨라요, 이게. 재빨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자,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 시행이 됐는데, 세계 최초예요. 구글 감질 방지법 14일 시행, 구글과 애플 이행 계획을 내놔라. 그러고 방통위, 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하지 마라. 이걸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인앱 결제 방지법. 자, 이 전기통신사업부 일본 개정 법률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빅테크 규제가 꼭 카카오에만 해당된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구글도 걸렸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죠. 이 전기통신사업부 개정안은 이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 심사 지원이 니들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이거에 대해서 심사 지원 일부를 하지 마라. 그러고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로 하지 마라. 이걸 금지한다는 얘기죠. 자, 카카오가 있으면 우리 특정 카카오페이만 결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결제 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또 얘기가 있는데 공정위원장이 플랫폼 부작용 우려가 커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거죠. 플랫폼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결국 부작용 우려도 커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 위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과 이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국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분쟁 조정 협의 신설 등 자발적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는데 걱정이죠. 이 공정화법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수익률 카카오나 카카오뱅크의 수익률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 살아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만약에 다시 사시거나 매수하실 입장이 됐을 때 우리는 요거 관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카카오에서 많은 상생 방안도 내놓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감도 찾을 테고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구나. 이제 다시 한번 바닥 쪽 올라갈 때가 됐겠구나 하면 어느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요때 우리가 이 주식을 다시 사서 카카오랑 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플랫폼 규제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일단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정리가 안 된 거죠. 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섣부른 접근보다는 좀 관망하고 있다가 조금 조정,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카카오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